다양한 관점 중에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봐주시고, 제 강의의 특징이 어떤 분이 그런 피드백을 전해줬어요. SF 영화 보듯이 재밌다, 박진감 있다 하는데 동영상 중심으로, 비주얼 중심으로 아기자기하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책 2권도 선정을 이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앱경영, 그리고 2012 그 김남도 교수 너무 유명하죠. 매년 지금 한 4년 차로 알고 있는데 매년 그 10대 트렌드로 해가지고 그 12간지 중에 그 해에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용띠 해잖아요. 용의 해잖아요. 그래서 드래곤볼이라는 또 용어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개념적으로 재밌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믹스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는 전자수첩을 쓰고 대학 다닐 때는 PDA를 한 8대를 쓰고 그리고 지금은 아이폰을 쓰면서 유료 프로그램도 한 1000개를 깔아보고 하는 나름대로 좀 얼리 어댑터 기질이 있는데 결국 전 세계를 동인하는 그 변화의 흐름 속이 정보기술, IT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가트너가 매년 그 10대 트렌드를 10월경에 보통 발표를 하거든요. 이번에 23일인가 발표를 했고 비슷한 시기에 삼성 SDS가 2012년 IT 8대 키워드를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거 두 가지를 좀 같이 보면서 사회가 특별히 그 내년도 어떻게 조금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마케팅 프로세스를 잠깐 써놨었는데요. 일단 요 관점들이 이 트렌드와 같이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이제 제일 윗단에서 3C 플러스 이제 2C라고 하는데 회사가 있고 고객이 있고 경쟁자가 있다면 조력자가 있겠죠. 컨텍스트라 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워낙 지금 급변하는 경영 환경, 이 컨텍스트, 환경, 어떤 대외적인, 뭐, 유럽 위기부터 시작해서 금융 위기, 리먼 브러더스발 그 사태가 정말 많은 또 여파를 몰아냈고요. 지금도 뭐 유럽 사태가 있고, 내년도 뭐 경제 전망 지금 보니까 3에서 3.5%에서 금년보다 더 낮게 보는 추세고, 자, 그런 5가지 분석이 있으면 그 밑에 STB 전략이라 해서 이제 마케팅 쪽에서 세그멘트 되고 다 던질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하고 포지셔닝을 해서 이제 포피라고 하죠. 프로덕스, 제품과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프로모션으로 포피 믹스를 같이 이제 접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관점을 같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그 어떤 트렌드 쪽에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된 게, 그 전공이 정보 사회학을 했는데, 기존 사회학은 이제 그 사회학자들, 과거 사회학자를 가지고 현재를 이제 조망한다면, 정보 사회학은 미래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10여 년 전에, 10년으로 예측해서 한번 뭐 이렇게 글을 써봐라 했을 때, 저는 그런 걸 썼어요.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해서 디스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펼치면 뭐 50인치, 접으면 그냥 두루마리처럼 해서 휴대성이 되게 용이한.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5년, 10년 뒤에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재밌게도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게 정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를 급변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또 잠깐 사회를 봤을 때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또 주식 컨설턴트를 하면서 그 예측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신문을 한 뭐 4-5개를 한 10년 동안 계속 보았던 어떤 그런 경험치와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책을 뭐 20권까지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이펙트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라클 이펙트? 제 강의의 특징은 많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는 뭐 요새 마켓 3.0이니 자본 4.0이니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교육도요. 지금 여기 다 계신 분들 다 강의 가능하신 분들이시고 하니까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그 자체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답이 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변주어 보면 또 통찰력 그리고 창의력 얘기할 때도 보면 거꾸로 보고 이 관점에서 보고 하면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가 얻지 않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오라클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겁니다. 예측을 잘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현상을 오라클 이펙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먹는 것과 좀 관계가 있는 분인데 경매 형태, 뭐
먹는 건데 이분하고 먹기 위해서는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돈 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갑부가 됐죠. 예,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단편적인 것 같지만 뭐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컴퓨터 시장이 위축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감지가 됐는데, 자, 이런 겁니다. 저희 집 1층에 PC닥터 119라고 해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업체가 작년 가을인가 딱 생겼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저거 업종 선택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갈수록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약화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개념으로 가면서 그 하드웨어 시장이 점차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분은 어찌됐건 생업으로 PC닥터 119로 하셨는데 지켜봤죠. 얼마나 저 가게가 가는지. 공교롭게도 5개월도 안 돼서 문을 닫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오라클 섹트라는 건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어제도 제가 한 건설사 임원하고 식사를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쪽에 나름대로 식견력이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도 여의도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부터 해서 오피스텔, 뭐 상가 해가지고 이미 나름대로 지금 뭐 회사를 그만두고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와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요. 뭐 저는 개념적인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보는, 자,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서대회고요. 서대증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정보는 제일 윗단, 그리고 서대증과 서대회고요. 그 다음에 돌개고요. 돌개장입니다. 자, 지혜는 뭘까요, 그러면?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IT 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정보는 휴대폰의 디스플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자, 지식은 그럼 뭘까요? 대충 이제 감이 오실 텐데, 정보는 보통 원재료, 원소스, 그죠? 그런 느낌이고, 지식은 그 정보를 가공을 해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피처폰. 그 다음에 지혜는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100개의 정보가 있으면 그 100개의 정보를 가공해서 10개의 지식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10개의 지식 중에 1개 혹은 2개의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전제인데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가트너가 이제 발표했던 10대 전략 기술인데요. 재밌게도 이 삼성 S8에 이제 겹치는 부분이 4번이 똑같이 겹칩니다. 사물 기반 인터넷, 웹 기반 사물 연결과 제어. 그래서 일단 뒷단에 4번은 뺐고요. 소셜 분석은 여기는 이제 좀 니시적인 거라면 여기서는 6번은 차세대 분석 기술을 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분석을 봤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가트너부터 잠깐 보겠는데요. 10번, 9번, 8번, 7번은 IT 쪽의 영역에서의 경험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6번, 5번, 4번은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에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경험. 그래서 차세대 분석 기술과 앱스토어 마켓플레이스, 사물 기반 인터넷. 그 다음에 휴먼 익스피리언스 3번, 2번, 1번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각각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안정화하고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비즈니스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다시피 비즈니스 운영 프로그램은 항상 너무 비쌉니다. 특히 중과 시스템은 더 그렇습니다. 또한 앱의 비즈니스 운영 프로그램은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는 사무실 공간, 전력, 연관, 계약부, 매트, 수작업 및 소유수가 없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시간대가 특수 복잡합니다. 이를 설치, 구성 및 실행할 전문가 팀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개발, 테스팅, 수리성, 프로덕트 및 장애 구축하는 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 지원 기능에 보면 기대하지 못하는 문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안는 일입니다. 드디어 새 버전이 출시되어 업그레이드할 경우 시스템 분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운영 프로그램을 논한 것입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수십, 수백 개의 운영 프로그램을 미뤄 생각해보면 왜 최고의 IT 부서를 가진 대기업들이 그들이 원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얻을 수 없는지 간단히 알게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프로그램은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보다 나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대신 공유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합니다. 유틸리티처럼 연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를 통해 운영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게 시작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Gmail과 같습니다. Gmail을 사용하면 서버와 저장소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기술 팀에서 유지 관리하고 실행할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클라우드에 실행되는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그저 로그인하여 사용자 정리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입니다. 이 모델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소비자 운영 프로그램뿐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클라우드에서 사용자 정의 구축 운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클라우드 기반 운영 프로그램이 수요일에 가동이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운영한 인력, 제품 및 설계에 투자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떤 운영 프로그램보다 확장성 있고 안전함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 전례라고 하는 기대를 기반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잘 설명된 동영상에서 풀어봤는데요. 2010년, 2011년에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트너가 발표한 1위에서 랭크가 돼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0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중요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기본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그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낮아졌는데 그렇다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예전 같았으면 서버를 직접 구축을 하면 초기 자본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매달 유지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제는 전기료 내듯이 쓴 만큼만 내면 되고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매달 얼마씩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의 기본 전제인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이제 KT 같은 경우는 50기가를 무료로 주는데요. 강의 가게 되면 예전에는 USB에 담아갔는데 물론 USB도 가져가지만 인터넷만 있으면 클라우드에서 언제나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웹하드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ICT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요새 뭐 스마트 워크니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 자리가 없고 쉐어할 수 있는 오피스가 가능하고 예전에는 그 컴퓨터 본체가 있었다면 이제 본체가 없어지죠. 그래서 각각 그 모니터만 있고 키보드만 있으면 회사의 전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보안적인 부분이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보다 훨씬 강화됐거든요. 금년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죠? 카드사 중에 빵 터진 거. 해킹이었죠. 현대카드.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게임 업체가 하나 수십만 그 고객 DB가 빠져나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보안이 강화됐고 이것도 사실은 뭐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은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최대 줄일 수 있는 측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12, 9, 2, 8, 2, 7위 같이 이제 그 부분은 좀 기술 중심이라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서 스킵할 텐데요. 자, 저전력 극대화 서버는 이제 서버 IT 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서버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비용이 이게 전기를 먹는 하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보니까 포스코 기사가 나왔는데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제 회장님께서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버를 어디다 둬야. 근데 아시다시피 서버 같은 경우는 20도를 유지해 줘야 가장 이상적인 온도인데 거기서 5도만 올라가도 22억이 추가로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추운데 우리나라 따지면 뭐 강원도 이런 데 있죠. 이런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대규모 서버팜인데 11개 축구 크기 장에 하는 서버팜을 그 북극권 경계 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점점점 돼 있는데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그러면 별도의 장치가 없이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 공랭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수력발전소 옆에 서버센터를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수백억씩 막 전기료가 나오니까. 자, 요거는 정말 더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드리면 넘어가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요 앞단이 이제 빅데이터 시대인데요. 데이터가 너무 팽창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또 너무 중요한데, 예전 같았으면 우리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걸로 해서 외부 장치를 통해 데이터가 이제 전송되고 움직였다면, 이제는 서버의 메인의 램을 통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수십 배 스피드가 더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절약되는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혁신을 일으킨 건데, 여기서 이제 강사는 이 자료 출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저기가 이제 좀 많이 하고, 오라클이나 IBM 이런 쪽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세계적인 유통기업이죠. 포스 아시죠? 유통 저희 마트 가면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틱틱 하면서 하는 그 포스잖아요. 4,600억 개의 포스에서 올라오는 초당 4,600억 개의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이 인메모리 컴퓨팅을 활용하면 얼마 만에 분석이 되는지 아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많이 단축됐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0.04초랍니다. 4,600억 개의 데이터가 분석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예. 자, 일단 뭐 그런 측면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좀 중요한데요. 자, 데이터의 양, 생성 주기, 형식 등에서 기존 데이터 비해 너무 커져서 이제는 종래 방법으로 수집, 저장, 분석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있는 정보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 근데 최근에는 그 구글 회장이 물론 단서는 달았어요. 그 처음에 인류가 발생된 시점부터 2003년도까지 발생된 정보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틀이랍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뭐가 중요해지겠습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막 폭발하고 있으니까. 뭐가 중요해지겠죠? 이 앞단 이제 6이랑 맞물리는 건데. 저장, 예. 근데 중요한 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분석해야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봐야 될 건데요. 6기가 이제 차세대 분석 기술인데요. 재밌는 게 구글.org에서 뭐가 있냐면요.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독감 확산 현황을 보는데,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황토색으로 있는 건 보통이라는 수준이고, 아래 그린 색깔은 매우 낮음이거든요. 근데 이 색깔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독감을 확산하는 현황을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구글이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데이터 분석이 된다. 네. 그렇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보통 이제 독감 걸리면 독감에 좋은 음식, 독감 예방법, 그죠? 검색을 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구글을 가지고 독감에 대한 예방법, 독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검색을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건데요.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수치와 구글.org에서 나오는 수치가 거의 정확하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표로 보시면, 네, 노란색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거고요. 이 파란색이 독감, 구글에서 나온 독감 트렌드 지수인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거의 흡사하죠. 네, 기가 막히게. 주식으로 보면 정말 딱 쪽집게처럼 막 찍은 것처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위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와 마켓플레이스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면 앱스토어는 이제 그 어플을 다운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장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글 진영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마켓이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가 아이튠즈가 있는데 2014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 매년 700억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받는다. 시장이.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켓을 잠깐 보면 제공자와 사용자가 서로 매개가 되는 이제 매개체 역할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안에서 그래서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팩트가 하나가 있는 게,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자기만의 생태계를 자꾸 구축을 한다는 거죠. 예. 그죠? 그 부분 이제 뒷단에 잠깐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쁜 직장인. 그래서, 자, 오늘 같은 이제 저나 김진관 연구원이 교육을 끝내고 잠깐 뭐 회사에 짐을 놓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11시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마트에서 뭔가를 사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안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가감없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 주세요. 해결 방법. 인터넷 구매. 예, 좋습니다. 근데 뭔가 그 물건을 보고 좀 이렇게 사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했을 때 최근까지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죠?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많이 바쁘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 24시간을 운영하는 데가 생겼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뭐 새벽 3시까지 뭐 운영하는 데가 생겼죠. 예전에 뭐 지금도 백화점은 뭐 8시면 문을 닫는데 이제 시간을 더 늘려서 그 부분을 해결하게 해줬는데요. 이제는 어떤 게 생겼는지 이거 혹시 아세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자 4위가 이제 그 가트너가 얘기했던 4위가 사물 기반 인터넷인데요. 가트너가 이 사례로 최고로 꼽은 게 우리나라의 사례가 있는 겁니다. 저 좌측 사진 보시면 지하철 승강장이거든요. 어딘지 아세요? 여기랑 가까운 역인데 2호선 선릉역. 선릉역에 음식들이 이렇게 사진처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요건데 정면에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유 뭐 이렇게 있죠. 주스, 뭐 여기 면도기. 근데 여기 밑에 보면 QR 코드가 있죠. 그럼 이제 휴대폰 가지고 홈플러스 어플을 다운받은 상태에서 이 QR 코드를 탁 대면 그 목록이 그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저는 이제 집에 가면 그 집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배송을 해주는 구조거든요. 동영상으로 잠깐 가트너에서 만든 South Korea is a unique market. Tesco has been evolving itself, adjusting to the local market. It even changed the name itself from Tesco to Home Plus. And at last, it grew to rank number 2 in Korea. But Tesco had to overcome one obstacle, a fewer number of stores compared to the number 1 company, E-Mart. Mission. Could we become number 1 without increasing the number of stores? We made an in-depth study into Koreans once more. Koreans are the second most hardworking people in the world. For them, grocery shopping once a week is a dreaded task. So we decided to approach these busy and tired people. Idea. Let the store come to the people. We created virtual stores, hoping to blend into people's everyday lives. Our first try was subway stations. Although virtual, the displays were exactly the same as actual stores, from the display to the merchandise. Only one thing was different. We used smartphones to shop. Scan the QR code with your phone, and the product automatically lands in your online cart. When the online purchase is done, it will be delivered to your door right after you get home. People can relax more after work and on weekends. 실제로 보면서 사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편하기도 하고. Enough. People can shop at Tesco Home Plus wherever they go, without having to visit the actual store. Moreover, we could change their waiting time to shopping time. After this campaign, online sales increased tremendously. Through this campaign, 10,287 consumers visited the online Home Plus mall using smartphones. The number of new registered members rose by 76%, and online sales increased 130%. Currently, Home Plus has become number 1 in the online market, and is a very close second offline. 네, 재밌습니까? 네. 자, 아까 그 제가 포피믹스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그 4가지 영역 중에 이 플레이스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준 거죠. 아까도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그 스토어가 없이 물리적인
아시다시피 고정비가 많이 창출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 없이 만년 2위에서 1위로 도약하는데 뭔가 아이디어가 없을까를 고민을 해보니 저런 이제 발상이 나왔던 거고요. 선능력에 지금 물품은 이제 500개만 구비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막 76%가 레지스터가 늘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1위가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거의 2위에 근접한다라는 지금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이제 여러, 지하철역에 이제는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맥락과 소셜 사용자 경험인데요. 그냥 뭐 하드웨어나 뭐 이런 그런 그림으로 보면 요런 건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이런 겁니다. 아마존과 구글과 소셜 커머스, 이런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는 이제 위에 있는 그 내용이겠죠? 소셜 사용자의 경험, 맥락?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집단 지성? 예, 좋습니다. 예.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제가 경영서적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뭐 베스트셀러가 어떻게 되고 랭킹 10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음날 메일이 옵니다. 경제 경영 관련해서 추천서가.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역시 뭐 경제 경영 서적 관련해서 제가 책을 서칭을 했다면 광고 키워드로 경제 경영 서적 키워드가 뜨는 거고, 그죠? 자, 이제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선능력이 딱 와 있으면 선능력 주변에 있는 뭐 음식을 추천해 준다거나 선능력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뭐 그런 음식이나 혹은 뭐 미용샵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띠링띠링 해서 보여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래킹 되는 건데요. 자, 뭐 금호정기 회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응용되는 것 중에 호텔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켜지죠. 그것도 대표적인 저는 트래킹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를 해가지고, 그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HUNCH, 혼치닷컴이라고 해서 그 사이트를 딱 가서, 이게 뭐, 로그인하고 이렇게 등록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 여기다가 이제 10가지 질문을 해요,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대답을 해요. 예를 들면, 음식 중에 뭐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고, 네가 그 페이보릿한 사진은 어떤 거냐 해서 초이스를 해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섹션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하고 제가 거기다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이렇게 붙여요. 제가 사용하는 계정을 붙여서 카테고리별로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아트 디자인 부분에서는 야, 너 이런 거 관심 있지 않니? 하고 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재밌는 건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계속 활용함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계속 발생이 되면 그걸 계속 얘는 추적을 해가지고 저에게 맞는, 예를 들면 제가 뭐 바지가 34를 입는데 26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34 그 어간에 있는 정말 멋진 옷을, 근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 디자인까지도 얘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뿌려주는 거죠.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바일 중심의 어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인데요. 자, 스마트폰이 그러면 얼마나 성장했는지 잠깐 보시면 같은 해에 이제 출처인데 2011년 같은 경우는 전체 휴대폰 시장이 31%,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39.9%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그 좌측에 상단에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가입자 추세가, 자, 저는 저 좌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만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2009년 11월. 저때, 나름대로 전문가나 또 국내 메이저 뭐 통신사, 뭐 전자회사 같은 경우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야, 그 뭐 스마트폰이 뭐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그죠? CEO분들이. 그런 의견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칼럼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금 보시면 숫자가 2010년 6월만 해도 25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 2000만 명까지 육박을 하죠.
근데 재밌게도요, 이게 어떤 그 팩트가 있냐면, 우리 다음 점 넷에 보면 다음 있죠. 다음에 PC 대비 모바일 트래픽 비중으로 해서 다음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트래킹을 해보니까 2011년 2분기 기준으로 2명당 1명은 모바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제는. 예. 예전 같았으면 보시면 1분기, 2010년 1분기만 하면 모바일로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2%라면 불과 1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는 50%까지 확장이 됐더라. 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자, GS건설의 자이잖아요. 페이스북 가지고 실제로 마케팅을 했던 사례인데요. 불과 2달 만에 26만 명이 접속을 하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QR코드인데 QR코드를 핸드폰으로 딱 찍으면 오른쪽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실제로 이미지를 캡처한 건데요. 자, 오른쪽 같은 화면이 나오고, 예를 들어 마포자이 이런 거는 이제 딱 선택을 하면 다음 페이지 제일 좌측에 한강 반섬 자이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이 관련해서 분양 캘린더, 분양 중인 단지, 공사 중인 단지, 제일 우측 상단에는 우측은 상가 분양에 대한 수색 자이 같은 경우는 규모가 82개 점포가 있고 연락처는 어떻게 된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혹시 QR코드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QR코드가 있어서, 프로필 보낼 때 제 QR코드를 PPT 파일이나 이런 데 같이 딱 보내는데요. 근데 핸드폰으로 딱 찍으면 바로 명함 이런 거 입력할 필요도 없이 제 회사 연락처, 주소,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게 한 번에 빵 뜨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혹시 만드는 걸 모르신다 그러면 QR코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기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간단하게 하는 법을 보여드려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해볼까요? 예, 그럼 제가 컴퓨터로 간단합니다. 저기 클릭을 딱 하면 제일 중단 좌측에 보면 명함 만들기 QR코드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딱 입력을 하면 저런 QR코드가 하나 짠 나오는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딱 캡처해서 메일 보내실 때나 하단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바로 그냥 저런 게 만들어지고요. 이제 밑에는 이제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예전에 드라마 있죠. 그걸 좀 재밌게 QR코드 같은 경우 자기도 좀 자기네 회사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좀 생성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위가 대망의 1위인데요. 미디어 템플릿과 그 이상입니다. 예, 태블릿 PC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세계 태블릿 PC 출하 대수가 이제 2015년 정도까지 가면 어찌됐건 이제 윗단은 아덜 미디어 태블릿이라 해서 구글이나 이런 연합군일 테고 하단에는 아이패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점차 비율은 조금씩 애플 쪽이 낮아지죠. 왜? 구글이나 이런 데가 지금 연합을 형성하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2015년이 되면 노트북 전체 시장 이런 휴대용 관련해서 노트북과 태블릿 PC가 50대 50으로 양분될 정도로 이제는 태블릿이 더 확장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 예측치 두 가지 예측치를 보면 2015년이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4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조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2번 같은 경우는 같은 원대요. 82조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 같은 경우 2012년 금년 같은 경우 3,800억인데요. 2010년도 지상파 TV의 광고 전체 시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상파 광고 TV면 적지 않겠죠? 네. 2010년도 1.9조입니다. 근데 금년만 해도 3,800억이 모바일에서 나오는 광고 시장이고요. 재밌게도 2015년이 되면 1조입니다. 그러면 작년 지상파 TV의 거의 절반 정도에 되는 수준까지 확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이 나왔고 태블릿 PC가 나왔는데 넥스트 버전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혹시 아세요? 다음은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 혹시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전문님 혹시 IT 쪽 잘하시잖아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기존에는 스마트폰이었다면 오른쪽은 이제 스마트에 ER을 붙여서 스마트폰. 그럼 뭐죠? 좀 더 지능형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좌측에 스마트폰, 기존에는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거면 이제는 전자펜 동작 인식인데요. 요번에 삼성에서 나왔죠. 펜처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PDA를 쓸 때도 전자펜으로 쓰는 게 있는데, 그때는 막 글씨가 인식률이 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필기도 안 되는 수준, 그죠? 그래서 조그만 키보드 가지고 이제 입력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아주 정밀하게 인식이 되고요. 데이터 속도 같은 경우도 10메가 정도에서 70메가 정도. 그게 이제 가능한 게 4G, 그죠? 요새 LG가 이제 그게 1위 돼가지고 또 막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상거래 부분 같은 경우는 좌측 보면 복잡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시대면, 오른쪽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결제인데, 이거 혹시 아세요? 이미 KT에서 나왔어요. 아이폰에다가 55,000원짜리 탈착하면 카드 대신할 수 있는, 혹시 아세요? 그 용어? NFC. 네? 유심은 조금 예전 버전이면 이제는 NFC라고요. 리얼 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동영상 준비해놨으니까 재밌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형태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었다면 이제는 뭐 손목시계형, 태블릿 PC형 형태가 될 텐데, 어떤 형태가 될지 잠깐 동영상을 볼 텐데, 그 전에 스마트폰이고 내년만 돼도 스마트폰이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주는 걸 애플이 4S가 이번에 나왔죠. 어떤 기능이 탑재됐죠? 음성인식, 시리.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인공지능이? 초반인데도. 핸드폰한테 알러뷰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아니, 한 단계 좀 더 넘었어요. B2는 어떻게 보면 좀 노멀한 대답이라면, 질투까지 얘가 갖는, 그 뭐냐? 다른 핸드폰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으로 요번에 한참 이슈화 되는 건데, 시리 가지고 두 부부가 싸움하는 장면인데, 어느 정도까지 인공지능이 됐는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What's the fastest way to Hartford Hospital? Tell my wife I'm going to be 30 minutes late. Oh, my husband, I'm not surprised. Tell my wife if she has a problem with my work schedule, she's more than welcome to get a job of her own. 네, 이제 또 싸우는 겁니다. Tell my wife that it's watching her. 자막을 잘 보셔야 됩니다. Message from your husband. I appreciate you. Bullshit. What did he ask for? Please don't call me every day. Siri, call my husband. Siri ignored a call from my fifth wife. Tell my husband that he said he'd respect my choice to stay at home with our child. Tell my wife I would, but she can't even get around to washing his overalls. Did you want me to search for flowers? 딜렉사라는 거죠. Tell my husband that if he comments that on the washing machine, I'd come. Then my wife listens to her. And after the washing machine, It's the only thing you've been sitting on lately. Oh dear. Ask my husband what he means by that. tell my wife I think she knows. Hey, look. I Googled anger management techniques. Tell my husband to think very carefully before he says whatever he's about to say. Ask my wife if she's fucking Jim McPherson. Tell my husband how dare he. Tell my wife that's not an answer. Is this my fault? Tell my husband that I will not answer that. Ask my wife if she's fucking Jim McPherson. Searching for a place to hide. Tell my husband he wishes it was just Jim McPherson. I don't want to. Please don't make me. Do it. Tell my wife directed that. Say goodbye to the most amazing iPhone yet.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극화된 거라면, 실제로 시리를 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are you? 야, 너 누구니? 나는 뭐 그냥 버추얼 뭐 비서다. Seriously, who are you? 진작에 묻는데 너 또 누구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다. No, for real. I really want to know who you are. 난 진짜 네가 누군지 궁금하다.
Are you Siri? 네가 시리냐? 예, 맞다. What's the meaning of life? 삶이 무엇인가? 아직은 뭐 대답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랬다. Again,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인생이 뭔지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죠. 멋진 사람과 만나고 뚱뚱한 살찌게 하는 그 지방 음식을 피하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가지고 하모니 있는 신뢰도 있는 국가에서 살면서 아이폰이 뭐냐 그랬더니 사이트를 아예 제시를 해주죠. Search for iPhone 4 review on Flashshare. 플래시기어에서 아이폰 4에 대한 리뷰를 찾아라니까 바로 사이트로 들어가죠. 네. Thank you, Siri. Remind me to order. 네. 자, 요게 이제 휴대폰이 어떻게 될지 잠깐 그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NFC 기능입니다. 이게 어떻게 현실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지금 몇 가지 기술들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나노 기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중에 나온 기술 하나 있는데, 나노 기술 중에 그래핀 기술. 그죠? 성균관대가 금년에 개발했고, 2015년도 양산을 목적으로 삼성전자랑 지금 했고, 아마 빠르면 14년, 예, 기술이 개발 완료됐거든요. 그리고 NFC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금년부터 KT가 10월인가부터 서비스가 들어갔고요. 예, 접구 변환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예, 근데 이제 한 14년, 15년경에 실제로 저희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 SDS가 본 8대 트렌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은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8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 좌측 상단부터 보겠습니다. MS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뭐죠? 우리 많이 쓰는 윈도우의 익스플로러죠. 자, 그러면 MS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뭐죠? 윈도우와 익스플로러를 팔면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측 상단으로 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죠? 광고죠. 그러기 위해서 얘네가 제시하는 건 뭐죠?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주죠? 여기 뭐 힘든데 모바일 OS나 혹은 유튜브도 인수했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크롬이라는
익스플로러 같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구글 생태계에 지금 갇혀 있는 게 구글 안에서 캘린더 일정 관리해서 모바일하고 연동을 시키고요. 메모장도 아이폰하고 구글하고 연동시켜서 메모도 거기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RSS라고 해서 또 정보를 쫙 모아주는 그것도 구글에서 저는 다 관리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갈까요? 네이버로 갈까요? 네이버에도 일정 관리부터 다 있거든요. 주소 관리. 못 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플랫폼 전쟁이 그런 부분이고요.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잠깐 안 보이는데 뭐죠? 얘네가 추구하는 수익 구조는 아이폰을 팔고 앱스토어를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사고 팔게 하는 앱 장터를 만들었고, 아이튠즈를 통해서 또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받게 하는 3박자 구조를 만들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MS는 단순히 물품을 팔아야 되는 1차 수익 구조고,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나 이런 측면으로 해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에 얻어가는 수익. 그래서 뭔가 고객한테 먼저 밸류를 주죠. 근데 MS는 그런 밸류보다는 먼저 니들이 사야 우리가 밸류를 주겠다. 애플 같은 경우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판매하고 음악이나 이런 음원까지도 다운받게 하는 구조인데요. 저는 최근에 그런 기사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몇 위다? 지금 매출로 보면 세계 1위라고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죠. 근데 그 기사를 보면 저는 조금 이렇게 그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있어요. 어떤 팩트가 빠졌을까요? 그냥 기사로 보면 야,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드디어 노키아도 제끼고 해서 세계 1위가 됐구나, 삼성전자가. 근데 뭐가 저는 빠졌다라고 보고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팩트가 빠진 거죠?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5,000명의 지금 소프트웨어 직원이 있죠. 단일 소프트웨어로는 거의 뭐 탑 수준이라고 하는데, 근데도 아직도 하드웨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2분기 실적만 잠깐 볼게요. 금년도 2분기에 영업이익 실적이 애플 같은 경우가 1위죠.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9조 7천억. 그 다음 2위가 삼성전자 3조 7천억. 그 다음 3위가 LG전자 1734억. 그러니까 판매량으로 1위인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가 삼성 대비로도 이미 3배. 그죠? LG전자 대비로 몇 배예요? 90배인가요? 네, 여긴 1734억, 1위는 9조 7천억.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귀사능이라고 제가 퀘스천을 찍은 건, 자, 여기 계신 그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로스 셀링이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뭐냐? 아까 그 삼성전자가 매출이 1위라고 하는 그 팩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멋진 호텔을 져놓고, 멋진 호텔, 세계적인 호텔을 지어놨다 해서 지금 막 박수를 치는 분위기예요. 근데 애플은요, 멋진 호텔도 지어놨고 리조트로 해서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구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제 PC방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한 달, 50대 놓고 한 달 수입이 2천억이래요. 2천만 원이래요. 야, 요새 뭐 시간당 800원이고 정액권 10시간 해봐야 뭐 6천원 뭐 이렇게 정말 낮거든요. 근데 어떻게 2천만 원이 나오지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수입보다는 라면 먹고 간식 먹고 이게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0원에 사면 이 친구는 뭐 300원에 떼어와서 거의 막 700원을 남겨 먹고, 짜장면을 누가 시키면 짜장면 업소에서 또 이렇게 먹더라고요. 당구장도 운영하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오션월드 아시죠? 오션월드 같은 경우 그 대명 리조트의 오션월드 같은 경우도 입장료 찜질방도 마찬가지. 그 수입은 그냥 노멀한 거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이 포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디즈니랜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크로스 셀링을 좀 잘하는,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팽팽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자꾸 자기네 영역권으로 끌고 온다는 건 그만큼 더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메리트가 큰 건데, 애플은 정말 요새 안철수 씨가 큰 정치를 한다는데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스티브 잡스가 죽기 직전 그 로드맵을 죽기 하루 전까지도 그리고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거죠. 자, 7위는 간단하게 그 스킵하는 차원에서 모바일이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보안이 강화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결제나 이체할 때 포션으로 보면 한 60%를 이 스마트폰으로 하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5분도 안 돼서 이거 다 해킹이 된다는 거. 되게 조심스럽죠. 자, 6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IT인데요. 대표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버스 몇 분 뒤에 올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아침에 날씨 딱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비가 안 오는데 저 혼자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퇴근할 때 보면 비가 온다는 거죠. 그런 건 정말 소소한 건데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팩트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5위는 소셜 분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트위터를 하는데 하루에 올라오는 그 트위터 숫자 메시지가 2억 3천 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2억 3천 개의 메시지만 잘 분석을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전문용어로 트위터 학이라 해서 트위터 테크놀로지 이게 나왔거든요. 트위터롤로지가 나왔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피터 도즈라는 교수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트위터 메시지를 이렇게 트래킹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자, 윗단은 행복, 아랫단은 불행에 대한, 슬픔, 불행에 대한 메시지가 트래킹이 된 건데요. 재밌게도 이제 행복이 많이 나온 거는 어떤 주말이나 이런 거보다도 휴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12월 31일, 발렌타인데이, 뭔가 의미 있는 날. 근데 하단에는 일본의 대지진, 그 다음에 오사마 빈라덴 사망했을 때는 승리보다는 오히려 슬픔의 메시지가 더 트래킹이 됐다. 그 다음에 런던 폭동 9.11 10주년 했을 때 슬픔이라는 메시지가 트래킹이 됐는데요. 간단한 그 최근에 제 사례를 보면 이번에 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저는 증인하고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나는 답을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트위터에 어떤 부분이 있었죠? 트위터 보면 어떻게? 그 트위터에 올라오는 메시지의 90%가 다 그 양반 쪽 진영에서 올라오는 글들이더라는 거죠. 네. 결국엔 당연히 됐고. 근데 재밌는 건 언론에서는 시장조사, 기존에 저희 리서치 센터나 이런 데서 해서 TV나 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했을 때는 거의 대등소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근데 그거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건 트위터를 보니까 이미 90%가 장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럴까요?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보수와 진보인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보수의 성향과 진보의 성향, 어떤 성향이 있죠? 진보는 뭔가 답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보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길래 트위터에는 그렇게 90% 장악을 하고 있고, 보수는 10%도 안 되는 메시지가 왜 이렇게 되죠? 혹시? 진보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네. 보수는?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예로. 자, 보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 재산,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 주지 않으면 그거 좋은 게 좋은 거다 주의라면, 진보는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너 그러면 자산을 어디 잘못 투자하고 있으면, 야, 그러다 너 똑박 차. 그렇게 되니까 메시지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트위터가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냐면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 일반 휴대폰 쓸 때 긴급 환자 해가지고 헌혈증 필요합니다 해서 문자 오는 경우 있었죠. 그냥 이렇게 대중으로 쫙 뿌려지는 지인들 통해서.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트위터는요,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었냐면, 역시나 무슨 병원에 교통사고로 지금 출혈이 심하니까 RH- B형의 피가 필요합니다. 탁 던져졌어요. 근데
4시간도 안 돼서 이제 그만 주세요. 그만 이거 퍼뜨리세요. 네, 충분히 지금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미아를 찾습니다. 고등학교 딸이 지금 가출을 한 것 같은데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반나절도 안 돼서 찾았고요. 재밌는 사례는 일본에서 한 일반인 남자가 화장실에 있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트위터로 날렸는데 수십 명이 와가지고 휴지를 갖다 주고. 파벌 국가가.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검사님인가요? 소신 발언을 한 걸로 인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그게 이제 이슈가 돼서 200명인가 300명 그 친구가 그거밖에 없었는데 트위터에서 몇 번 뻥 하니까 20만 명까지 친구가 확 생겼어요. 저도 계속 모아가는데 아직도 몇백 명 수준인데 이분은 하룻밤에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냐? 10,000명이 한번 쫙 뿌리면 그 밑단에서 이거 완전 피라미드 구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쫙 뭐 두세 번만 튕겨버리면 뭐 10,000명, 10만 명 되고 이렇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점이 그런 측면이고요. 자, 이것도 역시 소셜 분석 중에 한 그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com인데 이거 뭐냐? 기업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2,500개의 기업이 실제로 활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스코업이 지금 뭐 10점밖에 안 되는 건데, 자, 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포스코 같은 경우가 뭐 기업 차원에서 하잖아요.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계정을 딱 연결을 해주면 그 포스코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파급하는 파워, 친구의 능력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줘가지고 점수로 딱 환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전에 뭐 드래곤볼 여기 안 보셨겠지만 스카우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저 사람 전투력이 얼마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 사이트입니다. 뭐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 사이트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게임 메커니즘 활용 비즈니스인데요.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게임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까? 피자를 굽는 무슨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죠. 치즈도 뿌리고 굽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요. 배고파졌냐? 주문해라. 이렇게 게임도 하면서 바로 주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어플, 대표적인 이제 게임 메커니즘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례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요것도 이제 그 기업 쪽에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네트워크를 통하니까, 소셜을 통하고 하니까 협력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이제 ZILOK.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보시면, 잘 안 보시겠지만, 렌트 애니싱, 어떤 거든 빌릴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나 기업이나 개인들, 뭐 상관없이 빌릴 수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중개해 주겠다. 라는 건데요. 자, 니콘의 D300 DSLR을 제가 필요로 해요. 그렇게 해서 품목을 딱 정하면요. 이쪽에 보시면 하루당 얼마, 제일 윗단에 있는 분은 30불을 올린 거예요. 나는 이걸 빌려줄 테니까 30불만 나한테 줘.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소가 나오고요. 이게 지금 소팅된 게 보면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데부터 소팅이 딱 된 겁니다. 여기 제일 윗단 보시면 143m 근방에 있는 누군가예요. 143m 근방에 있는 누군가가 DSLR을 빌려주는데 하루에 30불을 나한테 주면 내가 빌려줄게 하는 게 지금 이거고요. 지도로서 이렇게 딱딱딱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뭐 가격으로 뭐 소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좌측에 보시면 뭐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는데 자동차를 소유해야 되는 구조라면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자동차를 공유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동차가 계속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해도 아침에 잠깐 쓰거나 뭐 주말에 잠깐 쓰거든요. 뭐 근데 자동차는 어찌됐건 감가상각이 벌어지는 건데 한번 사면 그런 관점에서 생긴 건데 차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예를 들면 선릉역에서 제가 자동차가 필요한 거예요.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어플 가지고 딱 찾으면 이 근방에 제가 쓸 수 있는 여기 지금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칩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것만 그 자동차 앞에 태그를 딱 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쓴 만큼만 돈을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카 렌터랑은 좀 다른 건 그거는 데이바이 기준이면 이거는 시간당 개념이에요. 그리고 선릉역에서 예를 들어 사당까지 타고 갔으면 그냥 사당에다 놓고 가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차량은 렌터카가 보유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 카풀은 특정 노선에서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선릉역에서 이제 업무를 마치고 여의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어플로 찾는 거예요. 카풀할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마지막 단은 개인과 개인, 요번에는. 예. 그래서 개인이 그 부분을 이제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7일 중에 5일 동안 차를 안 써도 되면 누군가 필요했을 때 주변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차를 빌려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인데요. 반값 택시라고 뭐에서 이제 적용되냐면, 자,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오려면 5, 6만 원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활용하면 오른쪽에 보면 체크박스로 남자 1명이냐 2명이냐 전화번호를 탁 입력하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과 이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유가 돼서 방향까지 이제 뭐 지정이 돼가지고 하면 같이 타고 4명이면 6만 원짜리가 4분의 1이 되는, 협력 촉소비가 이렇게 또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지향적 기술 대중화 잠깐 보실게요. 재밌는 동영상입니다. Excuse me, sir. Forgot your receipt. Checkout line. Reason. Have a nice day. This is the future of e-business. IBM이 개발한 RFID를 통해서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결제가 탁 되고 영수증 났는데 안 받아가서 그거 마치 그냥 앞단에서 보면 도둑놈 같이 보였죠. 네. 아직은 뭐 요거까지는 현실화가 안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입니다. 지난 2개월 전. 스마트 카드가 예산 내에서 모바일과 와이파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액 서비스에서 다양한 상품, 행사 정보, 그리고 상품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태까지 고객분들께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정보와 행사를 실시간으로 고객분들과 인터랙트하고 상당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마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 이름도 떴어요. NFC 나오죠.
그게 이제 현실 속에서 뭐 1년 뒤, 이건 2년 뒤가 아니고 그냥 이제 성수정부터 시작해서 예, 쫙 퍼져나가고 있는 아까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처럼 반응들이 좋으니까 이제는 확산될 예정이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10대 키워드와 8대 키워드를 통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가지를 한번 추려본 게 결국 모바일이고 소셜이고 인터넷 같은 경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예, 그런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어널리시스 이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결국 그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STP 전략 마케팅 같은 경우가 자 다 던지는 게 아니고 세그먼트된 그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구조. 자, SK MNC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클라이언트한테 거기가 이제 마케팅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데인데 한 4천억인가 한다고 그러죠. 클라이언트한테 그 아웃도어하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의뢰를 줬냐면 자, 거기 같은 경우 이제 OK 캐시백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너희 OK 캐시백 고객들한테 우리 자사 제품을 좀 홍보를 해줘. 예를 들면 그게 2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2천만 명한테 좀 뿌려줘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그렇게 왔는데 SK MNC는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가면 이제 안 먹힌다 해가지고 어떻게 가냐면 그 국내 명산 주변에 있는 주유소에서 결제한 사람들의 세그멘트된 그 2천만 명 중에 그 국내 명산 주변의 주유소에서 결제하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추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아웃도어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신 분들을 추리고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업체 제품 말고 그 클라이언트 제품을 안 산 DB를 다시 한번 추려서 뿌렸더니 기존에 그냥 그 매스로 던졌을 때 대비로 2배 더 구매력이 높아졌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도 이제 어디죠? 그 미국의 아마존 같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요. 그 정보 분석하는 기술에만 6천 명이 매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식스모스라는 그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코카콜라 막 그 반대 캠페인이 막 트위터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감지가 되면 그쪽에다가 우호적인 광고를 막 쏟아부어요. 돈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잠재우고.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런 관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를 이제 완전 혁신해버리고 자, 아까 보였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는 프로모션 하는데도 혁신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기존의 어떤 이런 마케팅 프로세스의 틀을 좀 깨면서 나가는 방법들인데요. 다음 동영상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니지만 물론 신라호텔 그 한복 사건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정말 최정상 호텔도 결국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그 고충을 당하는 거 보면 이 스피드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자스민 혁명이니 뭐 리비아에서 이런 사태들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우리 그 사용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시대잖아요.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내면 만약에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있었다면 없어질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스포츠 중에? 올림픽 종목 중에? 스피드와 관련된, 아니, 그, 전달과 스피드와 이런 거 관련했겠죠. 맨 마지막에 하는 마라톤. 왜요? 마라톤이 어떻게 유래가 됐죠? 네. 정보를 조달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스파르타와 아테네 전쟁 붙었을 때 10분의 1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해가지고 그 환희를 가지고 마라톤 평야를 달려서 42.195인가요? 네. 해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었대잖아요. 근데 소셜미디어가 있었으면 바로 야 우리 이겼어 팍 하면 그죠? 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서도 아까 그 드래곤볼 2012년도 트렌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진정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신뢰를 갖지 않으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니까. 그 다음에 사연상에 보면 예전에는 9시 뉴스에서 문 땅 터지면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오고 사회에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낮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이슈화가 되면 9시 뉴스에 나오고 다음날 신문에 나오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도 뭐 앞으로 뭐 신문 기자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면 1인 미디어 시대가 다 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게 800만 원 쏘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 4도 500만 원 쏘는데 결코 뭐 부족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저는 보면 이제는 어떤 창조적인 발상만 있으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뭐 대기업도 뭐 마케팅 비용을 한없이 쓸 수 없을 텐데 그런 부분만 잘 발상을 하면 이제는 돈을 안 들이고도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폰여로 유명한 김여희 씨인데요.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 The first iPhone has stuff, I'm a TK fan. The second is third iPhone has stuff, it's Maker app. The first iPhone has stuff and log app. So let's see to one. First into two. First into three. This. Cross into one. Cross into two. Hi, my name is Patricia, co-produced by Lady Gaga. 네, 김여희 씨라고 그 가수 지망생인데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SM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서 5년, 10년 트레이닝을 받아서 B 같은 친구가 나타났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자기 집에서 아래 아이폰 세대 마이크 기능으로 해서 총 아이폰 4대를 가지고 악기 연주하는 프로그램으로 레이디 가가의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3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2억 히트가 나가지고 지금 SBS에서 뭐 앨범도 냈고 광고 찍고 있고 하면서 한참 지금 기사도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김여희 씨라고 해서. 네. 이런 게 마케팅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돈 한 푼 안 들였잖아요, 이 친구. 시간은 좀 들였겠죠. 네. 남들과 좀 다른 발상을 가지고. 근데 최근에 또 이 수익 모델을 하나, 유튜브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요. 구글이 그 인수하고 나서, 어찌됐건 좋은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줘야 유튜브로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있는데, 에이전트 계약을 딱 하면 그 히트수가 많이 날수록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동영상 준비 안 했는데 최근에 40초짜리 동영상인데 뒤에 한 5살짜리 꼬마, 앞에 한 1살, 2살 된 꼬마 이렇게 둘이 앉아 있으면서 뒤에 있는 그 형이 손가락을 그 작은 애한테 딱 댔더니 애가 꽉 물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웃다가 울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앙 하면서 딱 끝나는 거 40초인데 그게 짧은 시간 동안 2억 명 정도가 보면서 영국 사람인데요. 1억 7천만 원 수익이 발생됐어요. 네. 하여간 뭐 그런 측면에서부터 참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이 되는 시대가 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간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찌됐건 이번 최현식 부장님이 일정이 안 돼서 대타로 참여를 하게 됐지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인사이트 측면에서 예 일단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김여희 예 여희 아이폰여로 하면 많이 나오고요. 김여희 여희 예 뭔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신가? 예,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